반찬을 갖다 주는 게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식은 왜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줬는데 오히려 사이가 나빠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이거나 차가운 핀잔이었던 적이요.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며느리 얼굴에 스치는 그 묘한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안 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 눈빛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억울하셨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부모님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몸이나 잘 챙겨. 처음엔 그 말이 효심 어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어딘가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 혹시 받아보셨나요? 어쩌면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 의미를 오늘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반찬을 갖다 주는 그 행동이 온전히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 이 집에 아직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자녀에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직 답을 드리기엔 이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부모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부모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을 주었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우리가 준 것은 사랑의 형태를 한 무언가 다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가능성을 오늘만큼은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선을 지켰을 때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이야기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오늘 돌아가실 때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셨다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 글자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최복순 씨 이야기입니다.
최복순 씨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3년째로 서울에서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복순 씨는 평생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버텨온 세월이 꼬박 2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자식 밥 챙기는 것 하나가 삶의 전부였고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밥 한 그릇 맛있게 비우는 모습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던 그 시절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최복순 씨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부터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콩자반까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도 어머니 감사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최복순 씨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괜찮은 줄 알고 말이 없으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최복순 씨는 아침 일찍 시장을 보고 오전 내내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아들 얼굴이 떠오르면 손이 절로 움직였습니다. 다 만든 반찬을 보온 가방에 넣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동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더니 한참 만에 며느리 혜진 씨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편한 집 옷차림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복순 씨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찬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에 빨래가 쌓여 있고 싱크대에 그릇이 그득했습니다. 최복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혜진 씨가 괜찮아요. 어머니 하며 말렸지만 최복순 씨는 이미 설거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금방인데 뭘 그러냐며 웃었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복순 씨는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도 개고 싱크대 주변도 닦았습니다. 집이 반짝반짝해지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많이 힘들어해. 최복순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오시는 것도 힘든데 집까지 치워놓으시니까 혜진이가 자기 집에서 손님 된 것 같다고 했어. 엄마가 오고 나서 혜진이가 한참을 울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복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청소를 해줬는데 며느리가 울었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최복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 미선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선 씨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힘들어.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최복순 씨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반찬을 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겨우 쉬고 있으면 벨이 울리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치우고 시어머니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아. 그 한마디에 최복순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딸이 느끼는 그 답답함이 바로 혜진 씨가 느꼈을 감정이었구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와 우리가 주는 상처가 같은 모양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최복순 씨는 그날 밤 며느리 혜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많이 생각이 짧았구나.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내가 그 시간을 빼앗았네. 앞으로는 꼭 먼저 연락하고 갈게. 내가 오라고 할 때만 갈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그 문자를 받은 최복순 씨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혼자 웃었습니다. 그 주말 셋이 함께 밥을 먹으며 오랫동안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억지로 가져간 반찬이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사온 음식을 나눠 먹으니 그 맛이 달랐습니다. 관계도 달랐습니다. 최복순 씨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자녀가 한 걸음 다가온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가장 늦고도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최복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 분이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해 왔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마주하는 용기가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말보다 밥 한 그릇, 위로보다 반찬 한 통.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주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다 해도 상대가 그것을 부담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이제 그들만의 성입니다. 그 성의 주인은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딸과 사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 자녀를 낳고 키웠다 해도 결혼 이후 그들의 가정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어른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지켜줄 때 자녀는 비로소 온전한 어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어른으로 선 자녀만이 부모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어지럽게 살든 냉장고가 비어 있든 배달 음식을 먹든 그것은 자녀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과제를 내 과제처럼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결혼한 자녀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힘을 가진 어른입니다. 그 어른의 과제에 우리가 계속 손을 뻗는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에서 비롯된 간섭이라 해도 간섭은 간섭입니다. 그리고 그 간섭이 쌓이면 자녀의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부담감이 자랍니다. 부담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자녀가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고 청소를 해주는 행위 안에는 어쩌면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야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자녀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공허함을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아 줄 때 자녀는 비로소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모 곁에 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반찬을 가져다 주고 살림을 도와주려는 마음 안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랑보다 미성숙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그만큼 이 말이 우리 마음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린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닥이 드러난 자리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자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식은 몰라주냐는 그 서러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자녀에게도 진심 어린 사랑을 넉넉하게 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최복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방식이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워집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필요했던 부모의 역할과 자녀가 결혼한 후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릴 때는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물러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고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 방식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바꾸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엇갈립니다. 자녀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서럽고 외로워집니다.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녀가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자녀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순간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먼저 바꾸면 됩니다. 자녀 집에 갈 때 연락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연락을 먼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공간과 시간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방문한다는 선언입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요. 만약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냉장고를 채우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내 삶을 채워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왔습니다. 앞서 우리는 왜 자녀에게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꿉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최복순 씨가 그랬던 것처럼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먼저 연락하고 가겠다는 말 한마디가 굳어있던 관계에 물꼬를 틉니다. 사과는 내가 틀렸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과는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면이 상하는 것 같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권위는 억누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에서 옵니다. 내가 먼저 자녀를 존중할 때 자녀도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 어색함을 넘어서는 순간 자녀의 마음이 열립니다. 한번 열린 마음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녀 집 방문에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받았을 때만 간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박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집에 갈 때도 먼저 연락을 합니다. 친한 친구 집에 갈 때도 미리 물어봅니다. 자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녀의 집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초대받은 손님으로 방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환영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환영받는 부모와 부담스러운 부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먼저 연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로 반찬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쏟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릴 시간입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자식 챙기느라 미뤄뒀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교실에 등록해 보세요. 서예를 배워도 좋고 수채화를 그려도 좋고 노래 교실에 나가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해보세요.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 낯선 사람들과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삶에 새로운 빛을 불어넣습니다. 자녀의 냉장고를 채우던 손이 이제는 내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손이 됩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녀는 비로소 진심으로 안도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며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는 자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그 죄책감이 쌓이면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으니까요.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빛나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 곁에 오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도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자녀도 우리에게 기꺼이 다가옵니다. 관계를 가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녀가 먼저 오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자녀를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존중. 그 믿음과 존중이 자녀의 마음에 전해질 때 자녀는 부모에게 진심으로 기대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떠나고 놓아주면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우리 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것이 관계의 참 이치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낄 때 그들은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부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자녀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자유를 선물해야 합니다. 자유를 선물받은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그 자유를 들고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녀의 냉장고를 채우는데 쏟았던 그 시간과 정성을 이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 냉장고를 채우는데 써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것을 사 먹어 보세요. 자녀 반찬 만들 재료비를 아껴서 오랫동안 입고 싶었던 옷을 한 벌 사보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혼자가 어색하다면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함께 가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을 자녀 걱정으로만 채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하루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반부가 자녀를 위한 헌신의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나 자신을 위한 성장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내 먹고 싶은 것보다 자식 먹고 싶은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내 입고 싶은 것보다 자식 입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것이 더 마음 쓰였습니다. 그 헌신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헌신이 우리 자녀를 오늘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헌신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다 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냉장고를 채우고 집을 치우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최복순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고 소리내어 웃던 그날 이후 최복순 씨의 삶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반찬을 만들던 주방 시간을 줄이고 동네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꽃 한 송이를 그럴싸하게 그려냅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수업이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며 웃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배운 것, 오늘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아들에게서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도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하며 먼저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셋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평범한 산책이었는데 그날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최복순 씨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원해서 만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최복순 씨는 이제 압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자녀가 두 걸음 다가온다는 것을요. 자녀의 냉장고를 채우는 것을 멈추고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걱정에 마음이 쓰이고 계신가요? 그 손을 잠시 멈추고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끓여보세요. 자녀의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정작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빛나야 자녀도 우리 곁으로 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반찬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깊은 진리를 오늘 꼭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생기셨나요? 댓글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고 방문하겠다면 1번, 자녀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겠다면 2번, 나를 위한 취미 생활을 시작하겠다면 3번, 세 가지 모두 실천하겠다면 4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 채널을 더 깊고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함께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